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초대박책입니다. 어떤 책이길래 초대박책일까요? 바로 복잡계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복잡계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하는 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은 수준이 미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지어 무슨 경제, 무슨 과학 이런 것도 아니야. 갈등 상황, 분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황을 복잡계적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OECD가 발표한 자료 봐도 그렇고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갈등이 최상위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정당 갈등, 갈등이 그냥 랭킹이 다 탑5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엔 뭐죠?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은 우리는 또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더 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진짜로 필독서 정도가 아니라 뇌에다 이렇게 칩으로 박아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복잡계 얘기를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복잡계가 뭔지도 잘 알려주고. 예? 왜냐면은 갈등이라는 게 복잡계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걸 선형적 사고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시계의 문제라 그러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그 어떤 갈등도 해결이 안 돼요. 악화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정말로 그냥 지금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 책이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초반부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읽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상 중에서도 상입니다. 근데 리더가 되실 분들은 제가 일반인 분들이 이거를 나는 이거 너무 어려서 못 읽겠어. 그럼 이해할게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리더형 집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이게 어려워도 뭔지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게 못 알아들어도 갈등 상황에는 이 분열 상황에는 복잡계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단기간에 쉽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악화를 안 시켜요. 저는 이거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CEO, 그 다음에 사기업 CEO는 어쩔 수 없는데 공기업 CEO 이런 분들은 다 이거 안 읽으면은 다 그냥 해고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실 거고 이 책은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리면은 결국에 이 책은 정말로 생각 있는 분들 눈에 많이 띄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띄면서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로 인기가 많아진다면은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이 책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소개해 드릴 거냐? 지금 전 세계가 처한 일단은 이제 미국 얘기인데 이건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한국으로 바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처한 갈등 상황, 분열 상황, 그 다음에 그걸 왜 해결을 못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 얘기를 제가 조금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죠. 조너선 하이트, 바른마음, 명저죠.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이 놀라운 책을 읽었다. 이 사람 되게 좀 깐깐하거든요. 이 놀라운 책을 읽었다. 그 당시 수많은 미국인이 질문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여러분. 피터 T. 콜먼은 갈등 해결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로 분열을 극복할 방법을 보여주는 2020년도 최고의 필독서이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조너선 하이트가 한 말입니다. 이 책은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조직,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저도 책을 읽고 추천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애덤 그랜트 교수님.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콜먼의 탁월한 연구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언쟁을 해결하거나 분열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의 원인을 바라보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것이다.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과학적 통찰, 실천적 안내 지침, 현실적인 희망을 훌륭하게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몇 쪽으로 가야 되나? 22쪽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상황 읽어드리는 건데 소름 돋을 거예요. 제가 미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을 뭐 국힘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제가 이걸로 바꿔서 치환해서 말하면은 전혀 위화감이 안 느껴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분열 상황에 따라 상대편 사람들을 훨씬 더 차갑게 대하고 두려워하며 경멸하는 감정을 느낀다. 오늘날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한가한 시간에 함께 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인식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은 상대 정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보다 약 2배 정도 더 극단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가 더 극단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문, 소셜미디어, 라디오 토크쇼, 지방 뉴스를 포함한 대중매체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의 관점은 현실과 더 멀어진다. 이를테면 보건, 이민, 총기 규제처럼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슈의 세부 내용에 주의를 조금 기울이고 정당 지도자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른다. 소름 돋죠?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슈의 세부 내용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정당 지도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죠. 정책은 안 보고 어떤 선동을 하는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읽어드리면은 어디를 읽어야 되나? 54. 소름 돋아요. 좀 깁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미국 대중에 관한 자료는 오늘날 미국이 더 많이 분열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히 우려되는 2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더 많이 분열됐대, 여기도. 이를테면 우리는 미국의 정치 지형을 더 단순하고 이분법적이며 분파적으로 느끼고 사고한다. 미국인들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과거 수십 년 전과 비교할 때 정치적 적대 집단에 대해 더 차갑고 경멸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예를 들어 반대 정당에 매우 비우호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1994년 이후 2배 이상 더 많아졌다. 우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대다수는 상대 당원이 자기 당원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하며 편협하다라고 본다. 똑같죠? 반대 당은 그냥 거짓말쟁이고 뭐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상대 당원에 대한 깊은 경멸로 부정적인 당파심이 우세해진다. 그러니까 이 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서 건설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으로 거기에다가 당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은 주로 자기 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당을 반대하기 위해 보인다. 물론 이는 정치운동의 일반적인 전술이긴 하지만 연단에 선 후보자들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은다. 요즘 당원들은 자기 당 리더의 정책이나 행동에 관심에 덜한 이유는 그들의 진짜 관심사가 상대 당원이 제기하는 많은 위협이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당원들이 자기 당 리더의 정책이나 행동에 관해 관심이 덜한 이유는 그들의 진짜 관심사가 상대 당원이 제기하는 많은 위협이기 때문이다. 타 집단의 위험은 심각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매우 큰 결함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조차도 두 악마 중 덜 나쁜 쪽으로 간주된다.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타 집단의 위협은 심각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매우 큰 결함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조차도 두 악마 중 덜 나쁜 악마 쪽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상황이랑 똑같죠?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상대 당원이나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 과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덜 투자하고 있다. 소름 돋는 얘기야. 슬픈 얘기고. 그 대신 소속 집단의 견해에 따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 우리는 더 복잡한 세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속 집단에서 소속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집단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종종 인간이 적절하게 다루어야 할 경쟁적인 행동 동기들이다. 오늘날 소속 욕구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요구보다 확실히 더 강력하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매튜 겐츠코우는 최근 미국의 정치 지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증거를 종합하면 양극화가 실제적이고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미국인들은 예전보다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들의 정치적 분열이 점점 인신공격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이것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는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점잖은 태도로 논쟁하지 않는다. 상대편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쪽도 저쪽도 서로 똑같이 개혁하겠다 하면은 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차분히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인신공격하기 바쁘잖아. 너는 못해. 너는 알긴 아냐?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공격만 하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럴까요? 대통령 후보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커뮤니티는 더 심하죠. 그냥 정말로 여러분 이게 미국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랑 이질감이 1도 안 느껴져요. 전 세계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 지금 보편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왜 해결을 못하냐? 이걸 이제 75쪽으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복잡계적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복잡계적 문제는 복잡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를 선명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는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한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깊은 일관성 욕구를 고려할 때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한다. 우리는 대부분 양극화라는 슈퍼태풍과 같은 문제 상황과 이미지를 압도적이고 불안하며 위협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결국 우리는 이에 관한 방어 기제로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허겁지겁 단순화하곤 한다. 수십 년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지 및 감정 처리에 관한 수백 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고도로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압도당하고 무너진다. 우리의 인지 처리 과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인지적 복잡성. 여러분, 인지적 복잡성은 뭐냐면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복잡성은 상당히 낮고 인지적 경직성은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흑백 사고예요. 인지적 경직성은 더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인지적 종결 욕구는 뭐냐면은 모호성을 싫어하고 명확하고 편리한 해결책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더 크고 더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협소해진다. 우리의 감정적 복잡성 역시 저하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불만과 감사처럼 모순된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더 불안해하고 이는 더 독단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며 더는 아웃사이더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체로 우리의 감정은 더 협소해진다. 여러분 이 책 왜 명저냐면은 그냥 갈등 이런 걸 넘어서 그냥 복잡계적 상황에서 보편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거가 우리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종교적 욕구도 나오고 인지적 경직성도 나오고 인지적 복잡성도 이렇게 차분히 말을 해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잡계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끝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엄청 깊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이제 복잡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슈퍼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예측이 뭐 100%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슈퍼 예측가라고 하는데 그럼 슈퍼 예측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잘하냐? 이제 여기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분이죠. 필립 테틀록 얘기를 인용을 하는데 문제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제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라. 필립 테틀록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더 우수한 사건 예측자들을 찾기 위해 의뢰한 좋은 판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슈퍼 예측자들이 증언한 네트워크의 질이었다. 이 탁월한 의사 결정권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견해와는 매우 다른 의견 관점을 가진 똑똑한 친구와 동료들로 구성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상황을 예측할 때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오류를 바로잡는 피드백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도전 과제의 세부 내용에 관한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의 잠재적 결과를 예상하는 측면 모두에서 그랬다.
설사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잡계이기 때문에 계속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스메이커 시뮬레이션에서 관한 데르너와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조정하고 피드백하며 필요할 때마다 경로를 재검토하고 수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시간이 흐르며 전개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많은 결정을 내린다. 또한 사건의 속내, 이를테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과적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조사한다. 복잡계니까 네트워크에서 이 링크를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단순하면은 하나 딱 결정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왜?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고치면은 결과도 바뀌어야죠. 근데 복잡계는 그거 한 번 고쳤다고, 하나 고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거기 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 울트라 초명저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제가 스스로 이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명저인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되게 복잡한 문제. 근데 이걸 단순하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애를 안 낳는다. 뭐 결혼을 안 한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읽고 제가 막 이게 저만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출산 문제는 왜 힘들까? 왜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더 악화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악화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초고속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뭐 넘사벽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저도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여러분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다 낮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국민의 관점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다 걱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고요. 그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구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와 대박이다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환 과정인데 우리가 늙었을 때 젊은 세대가 지탱해 주는 거고 젊었을 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양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순환 가조인데 그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이 준다는 거는 진짜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애를 더 낳아야 돼요. 아이들을 더 낳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죠? 그럼 인구 밀도가 올라가거나 유지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모순 관계예요. 또 모순 관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원 뭐 있죠?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적 자원이 고퀄로 가는 과정은 뭐죠?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막 대충 하고 이런 거는 차치하고 잘못된 공부법은 차치하고 그러면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 진출 시기가 2년에서 4년 늦어집니다. 그럼 어떻죠?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아이를 낳는 시기는 당연히 늦어집니다. 아이를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낳으면 빨리 낳을수록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초산 연령이 제일 늦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늦은 나라예요. 그래서 둘 낳을 걸 하나밖에 못 납니다. 높은 대학 진학 결과가 만들어낸 부작용 중에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이게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발현될지 그게 이제 복잡계정 현상인 거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빼고 모순적인 거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빠른 거 전 세계에서 뭐 떨어져도 항상 탑5죠. 근데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커뮤니티가 발달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간의 갈등, 거기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발생합니다. 젠더 갈등이 발생하면은 그냥 젠더 갈등이 보편적으로 적었을 때는 그냥 결혼했을 친구들이 갈등이라는 거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랑 상관없이 내가 속한 젠더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따져보고 그냥 반대편은 나빠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결혼이 또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건데 뭐 하나만 해결하면은 저출산이 해결되겠지 안 돼요. 그래서 멀리 보고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절대 않은 거죠.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읽고 깨달으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저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갈등 문제는 복잡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은 멀리 갈 생각을 해야 돼.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작은 시도를 하면서 일단은 인풋 아웃풋을 가져가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봐야 돼. 그러면서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홍 대표 읽으라 그래야겠다.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복잡계에서 창발된 현상이 유지되는 걸 어트랙터라 그러거든요. 이 어트랙터가 고착이 되면은 이게 보통 여기서 나오기 힘든 게 아니에요. 조직 문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계적 갈등 문제는 초기에는 해결이 쉬워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빨리 싹수를 알아보고 해결하면 되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줘야 됩니다. 이 타양한 산이나 이걸 읽고 그래 더비가 사람을 뽑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 거기는 아직 이제 우리가 파운더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때는 그래서 버스에 처음에 누구 태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조직 문화 관점에서 결국은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어떤 어트랙터가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면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게 어트랙터가 여기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갇혀 있는데 어설프게 밀면은 다시 굴러내린다부터 해갖고 술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는지부터 이렇게 자꾸 설명해 주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리더분들은 제발 제가 빌 테니까 그다음에 복잡계에 관련된 책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셔도 무조건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읽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거기서 가만히 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관점으로도 소개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문제는 복잡하다는 거를 더 철저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